자,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냐? 기술통계죠. 많이 봐주셨을 거예요. 막대 그래프. 그쵸? 그걸 바 차트라고 하는데요. 자, 뭐냐면 기술통계란 이게 기술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있죠? 그래서 적을 기자. 그래서 아무튼 적다. 제가 한자 잘 몰라요. 아무튼 기술하다. 적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요약하는 기술적 통계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의 대략적인 통계적 수치를 계산해서 데이터의 대략적인 이해와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에 유리하다. 왜? 그림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 통계란 자료를 요약하는 기초적 통계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공무원들 뭐 하면 다 엑셀로 구현이 되니까 많이 보셨죠? 통계 그림이.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 앞서 데이터의 기술 통계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헤드값 이거 치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6개 데이터 우리가 만약 엑셀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보시면 6개, 6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게 참고로 보통 헤드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일명 이제 한 것들 데이터셋을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여러분 컴마하고 5개 하면 5줄 보여요. 이렇게 옵션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트럭처 데이터가 어떻게 변수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실습하면 보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변수에 접근할 때 아래서는 달러 표시로 가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시가 어떤 속성 값 우리가 열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렬 선형 대수를 공부해 보시면 매트릭스를 공부하셨으면 대부분의 속성 값들이 다 이게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 A라고 벡터 값이라면 A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계산이 되잖아요. 선형 대수 할 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트럭처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자료 구조 및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함수다. 그러면 변수가 나와요. 뭐 인티저. 그러면은 정수죠. 그 다음에 소수점, 부동 소수점이나 소수점 있는 거 플로트.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 C 언어 공부하셨으면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R이나 파이썬이나 기본은 다 C 언어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머리, 그러면 빅5라고 해요. 빅5라고 하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데이터의 컬럼에서 전반적인 기초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빅5라는 게 뭐냐면 최소 최대값, 민 맥스, 그렇죠? 민 맥스 보여주고요. 우리 어차피 실습 시간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 그렇죠? 민이라고 해서 평균값. 그 다음에 메디안, 중앙치값. 왜? 같이 봐야 돼요. 민이 처음에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치, 전체 자료를 일렬로 딱 세워놨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중위수라고 합니다. 메디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냐? 1, 4분면, 3, 4분면 좀 이따 설명했지만 박스 플랫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특정 컬럼을 설정할 때 그게 컬럼이 열 벡터가 우리 벡터라고 하죠. 열 벡터가 뭐예요? 특성값을 나타내죠. 우리가 왼쪽 이렇게 하면 레코드라고 하니까 데이터 이름에다가 달러 표시하고 컬럼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으로 삼전도 플랫을 어떻게 그려보는 가장 기본적이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원시 상태로 보는 게 삼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도수 분포표죠. 우리가 도수라고 그러면 빈도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척도 공부하셨잖아요. 면목 척도나 순서 척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할 때 도수입니다. 범주형 자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옛날에 많이 헷갈렸던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헷갈린 게 뭐예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에 쓰입니다. 그걸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근데 도수 분표는 이 면목 척도는 특히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등번호가 몇 명이냐 몇 번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딱 임의로 분류한 거잖아요. 이름 짓기 위해서 그룹 이름 짓기 위해서 그게 명목이잖아요. 10번 손흥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빈도수밖에 못해요. 대부분 나오는 이 축이 프리퀀스 즉 프리퀀시 즉 빈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바 차트죠. 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바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백분율로 몇 퍼센트인지 이제 보통 많이 보여주잖아요. 논문에서도 인구 조사 여러분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그래서 도수를 총 도수로 비율로 분포를 나타내는 게 상대 도수 분포표고 그거를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뭐 인구 뭐 히스패닉 뭐 미국 인구 뭐 보면 비율로 나타냈을 때 원의 각도로 변환해서 원으로 표현한 게 바로 파이 차트입니다. 만약 데이터 시각화 시간에 만약 데이터 시각화를 만약 수업을 들으신다면 거기에 많이 설명했지만 그래프에서 이 비율 촉도는 다섯 개 이상을 하면 지저분해 보여요.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려면 5개 이상의 범주가 나타났을 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통계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실습을 해볼 겁니다. 다음 정량적 자료 분석입니다. 그게 바로 히스토그램.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연속경 연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연속된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누어 도수를 계산. 우리가 일부러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구분을 지은 건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라 이거죠. 그래서 히스트라고 우리는 아래에서는 코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거는 데이터고요. 이건 데이터셋이고요. 데이터를 하시고 브렉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브렉스는 우리가 구간을 이 전체를 10구간으로 구분해줘 이런 뜻입니다. 임의로 나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컬러는 이게 컬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붙은 게 메인입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이름, X 레이블, 그게 이제 브레인 웨이트, 이제 그 뇌 무게, 그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같이 히스토그램을 실습을 해볼 겁니다. 오늘 실습량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옛날에는 썼는데요. 그냥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줄기 잎 그림이라고 해요. 정량적 데이터입니다. 똑같이 영속된 자료를 할 때 왼쪽을 줄기, 오른쪽을 잎으로 나타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1로 해서 스템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만 나갈게요. 원래 통계학 시간에는 자세하게 하는데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대신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박스 플랫. 그렇죠. 나무 상자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줄 아는 게 보통 보여주는 게 좋으세요. 시각화할 때 산전도 그리고 5개 숫자 요약 제가 설명했죠. 그거 실습 때 제가 또 다 첫 코딩을 쳤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즉 5개. 중요한 거는 이게 메디안이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썸머리 하면 5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쿼타일 4분의 1 숫자인 1중위수, 1, 4분면, 3, 4분면. 그래서 이 3, 4분면에서 1, 4분면을 빼준 이게 IQR이라고 하고요.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min, max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뭐냐면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상치입니다. 그래서 상자 그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했죠. 박스 플랫의 하는 아까 여기 보시면 1, 4분위수가 요거잖아요. 1, 4분면 여기서 1.5배 해준 값이 이게 그쵸? 여기도 1.5배 이 3, 4분위수에서 1.5배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박스 플랫 이 박스에 있는 데이터가 전체 자료의 50%를 왜 3, 4분면하고 1, 4분면이니까 전체가 50%잖아요. 전체를 4등분 했는데 3, 4분면에서 1, 4분면, 2, 4분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50%가 있는 거를 보여주고 평균과 중위수를 보여주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가 지금 돼 있는지를 어떤 자료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로 하다면 거의 한 이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때 아주 좋습니다. 특히 비교할 때. 그래서 박스 플랫 하는 1, 4분면에서 마이너스 1.5 IQR. IQR은 3, 4분면에서 1, 4분면수를 뺀 거라고 그랬어요. 박스 중앙은 2, 4분위수. 자, 이거는 기억하시고 나무 상자와 상관관계 박스 플랫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술 통계였고요. 같이 실습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에 주어져 있는 제가 좀 써놓을게요. 플랫 3정도라고 하고요. 우리가 플랫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STR 형태, 스트럭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하는 함수가 STR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 구조를 보고자 할 때 여기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자료 구조를
확인 먼저 하셔야겠죠. 이거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str 함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체 아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를 파일을 불러오지 않고 바로 그냥 치시면 되네요. 카즈라는 아주 대표적으로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카즈라는 데이터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열 기억나시죠? 데이터가 행열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인데 대신 타입이 다 2종, 예, 다양한 형태의 타입을 담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데 50개의 observations, 즉 어떤 게 관측치가 있대요. 근데 중에 2개의 변수 중에서, 그렇죠? variables가 나오는데 2개의 변수가 뭐냐? 우리가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제목, cards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달러 표시, 그리고 스피드 하면 그 변수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cards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따라서 한번 쳐보세요. 여기 보시면 2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거기 스피드만 한번 보고 싶어. 그럼 데이터가 쭉 뭐예요? 지금 나타납니다. 자, 이해되시죠? 동일하게 한번 cards 똑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달러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distance, 거리죠. 그러니까 속도하고 거리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distance 하고 하면 지금 이런 데이터 구조가 지금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나중에는 ggplot이라는 함수로 정말 아름답거든요. 왜냐면 파이썬도 지금 많이 이런 것들을 통계 쪽을 많이 보강하고 있어요. 그렇죠? 넘파이와 판다스의 덕분에 서로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서로 모방을 하고 베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툴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 ggplot처럼 아름답게 나오는, 그렇죠? 그런 시각화 툴이 아직 안 생기고 있어요. 파이썬에서는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건 이제 플랫입니다. 이제 그냥 말 그대로 3전도 좀 평범한 그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면 카즈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드를 라는 걸 뽑고 변수를 뽑고 이제 여기는 카즈라는 것 중에서 distance라는 변수를 우리가 뽑을 거예요. 인자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뭐냐면 이제 표를 플랫을 그릴 거니까 3전도 도니까 그림이잖아요. 그걸 그리는데 메인에다가는 속도와 제동거리라는, 그쵸? 그런 표시를 할 겁니다. 제목을. 그리고 xlab이라는 건 뭐냐면요. 레이블, 즉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x축의 이름을 속도, 그죠? mile per hour라는 거 mph라고 나타났고요. y축을 뗀 이름 ylab은 제동거리 feet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pch라는 게 뭐냐면 point character라고 해가지고요. 점, 이 3전도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col은 컬러겠죠? 컬러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줘.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그림이 플랫 하면서 오른쪽 끝에, 그렇죠? 표시가 됩니다. 속도와 제동거리라는 지금 표시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 내가 저장하고 싶어 논문을 쓴다던가 아니면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export라는 여기 표시가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표시를 보시고 save as image나 save as pdf라고 pdf로 전환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클립보드에 그냥 카피해서 붙이실 수 있어요. copy to clipboard 또는 save as image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시면 이렇게 알플라트에서는 png 파일이나 보시면은 뭐 jpeg, 그쵸? tiff, bmp, 그쵸?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형태로 하실 수 있어요. 자, 디렉토리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아웃풋에다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렇죠? 우리가 수출력 값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알플랏 속도와 제동거리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포인트 캐릭터를 1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우리 다 알다시피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그쵸? 붙여넣기 할게요. 이제는 이거를 한번 블루로 바꿔볼까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렇게
옵션을 컬러라는 옵션을 이렇게 놓을 때 이게 문자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쌍따옴표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포인트 캐릭터를 한번 2로 바꿔볼게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보이시죠? 이제 2라는 그쵸? 포인트 캐릭터 2는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의 파란색의 그림이 보여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쪽이 나중에 이제 다른 거 데이터 때문에 좀 거슬린다, 저장도 했다 그러시면 여기 보면 지우는 표시 있죠? Clear all plots 이걸 하시면 모두 지워집니다. 자, 이제는 나일이라는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쵸? 그게 자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래 가장 교육용으로도 많이 써요. 이 파일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뭐냐면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시계열 분석 파일이고요. 쭉 보면은 스타트는 1870, 그쵸? 1년부터, 그쵸? 엔드는 1970년까지, 그리고 빈도수는 1 단위로 이제 한 거예요. 그쵸? 1년 단위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를 한번 볼게요. str 하고 함수 쓰고 나일이라는, 이게 뭐 대문자로 썼으면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타임 시리즈인데 1부터 100까지의 항목을 갖고 있고요. from 1871년부터 1970년까지 쭉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일이라는 파일에서 메인 이름은 나일강의 연도별 유량 변화를 알고 그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X축의 이름은 연도, Y축의 이름은 유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면 나일강의 연도별 유량 변화가 그냥 시계열로 쭉 보여주고 있죠. 연도별 시계열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종단 그쵸 분석이라고 하죠. 어떤 거를 쭉 봐가지고 흐름을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많이 트렌드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Y축의 유량이 이렇게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플롯 두 번째는요. 타입을 이게 P라는 걸 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포인트, 즉 점으로 표현해줘 라는 겁니다. 3전도에 나타나는 그 그림을 점의 형태로 만들어줘 이렇게 여러분이 옵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인은 똑같이 나일강의 연도별 유량 변화고 연도 X축, Y축은 유량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3전도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타입이요. P는 포인트고요. 타입을 L입니다. 1이 아니고요. L, 라인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코드를 갖고 있으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냐면 튜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고 읽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L로 바꿔볼게요. 라인으로 바뀌면 이렇게 원래 형태도 라인으로. 그러니까 디폴트가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동일하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뭐예요? 나일, 그냥 나일, 그다음에 line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앞에 먼저 나왔던 결과값을 보고 싶으면 previous plot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죠. 이게 3전도 형태로 나타났죠. 보시면 이것도 아까 저장을 해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플롯 형태였죠. 그렇죠? 포인트 형태, 포인트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디렉토리를 아웃풋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 결과물표에 이 사진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플롯 3전도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수 분포표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 비율로 나타내는 상대 바플롯 그쵸? 그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 차트까지 한번 실습해 볼게요. 간단하니까. 자, 우리가 이미수로 제가 귀찮아가지고 1, 2, 3, 2, 3, 4, 5, 6, 3, 5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고요. 뭐냐면 어디라고는 안 하겠지만 저희 이패스 코리아 말고 각각의 있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서비스 수강생
알고 싶은 거예요. 카운팅을.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경쟁사랑 얼마나 차이 있나. 그렇게 카운트라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놓고, 뭐냐면 1, 2, 3, 4, 5, 뭐 2, 3, 4, 5, 6, 3, 4, 5, 6, 7, 4, 5, 6, 7, 8. 이게 인원이에요. 그래서 네임은 이제 이거를 해커, 단기, 파고다, 이패스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트를 네임을 하고 카운트를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쵸?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 원하면은 뭐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쵸? as 데이터 프레임 해가지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성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놓고 우리가 바 차트, 그쵸? 바 플랫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기서는요. 그런 다음에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이터는 count고요. 컬러는 red, 보더 이제 경계하는 그림, 빨간색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black.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수강생이라고 이름 타이틀을 해놓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이름을 X랩은 교육 서비스 제공자고, Y랩은 수강생 수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각각 떨어져 있잖아요. 각각 업체마다, 교육 업체마다의 수강생 수가 지금 나오죠. 한번 줌으로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각각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건 이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대 그래프, 한국말로 하면 바 차트, 바 플랫. 우리 함수에는 수강생 수는 이렇게 보여지죠. 자, 이제는요,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상대도수 분포표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전체를 인원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썸을 그냥 썸 함수, 우리 개형 거예요. 썸 카운트를 썸이라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도니까 카운트 그건 그대로 놔두려고요. 카운트, 왜냐면 그냥 카운트에다 해버리면 덮어 씌우면 오버라이트 돼가지고 기존 값을 버리게 되니까 제가 이제 상대 도수 분포표에 맞게 상대 도수다. 도수란 건 빈도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count relative 함수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count에다가 전체 더한 거에다 썸한 거 전체 n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count relative를 보니까 아까 아침에 여기 보세요. 해커라는 데는 123,455고 이패스라는 45678이잖아요. 456,780명의 수강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율을 이제 한마디로 전체를 n으로 나눴으니까 퍼센테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패스는 39%고 해커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바 플랫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이게 숫자만 이거 카운트 relative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컬러는 블루, 일부러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더는 이제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인 튜닝 하시면 돼요. 대신 X축이나 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잘 여러분들이 입력하겠죠. 여기서는 메인이 뭐가 제목을 수강생 비율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그냥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거죠. 퍼센티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체는 1일 거고 퍼센티지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차트도 퍼센티지를 이제 할 때 좋다고 그랬죠. 이게 보통은 3개에서 4개 그 이상 가면은 이제 지저분해 보여요. 보통 너무 또 차이가 어떤 데를 많고 적으면 이제 상대적인 그 비율을 보일 때 좋은 게 비율을 나타낼 때 좋은 게 파이 차트예요. 그래서 카운트 렐러티브를 쓸 겁니다. 그래서 파이 함수 그냥 파이 쓰시면 돼요. 그 기존에. 그리고 레디어스 그렇죠. 레디어스라는 게 이제 보통 원형을 나타내니까 1 그 레디어스가 반지름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원은 전체가 알다시피 전체의 아래 제곱을 하면 그 레디어스의 제곱이죠. 하면 면적 이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반지름이죠. 원 정점에서 가는 그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1로 우리가 놓겠다. 컬러는 그린이고요. 보더는 블랙. 그 다음에 메인은 제목이죠. 교육 서비스 수강생 비율 파이 차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때 비율 나타낼 때 좋은 게 바로 이 파이 차트인데 파이 차트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파이 차트를 줌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많으면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죠. 맥시멈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 파이 차트를 맥시멈을 보통 나타내는 게 5대항 6대주 그러니까 6개까지를 보통 퍼센티지 나타낼 때 나타내고요. 그 이상 되면 이거는 좀 가시적으로 시각화는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비율을 알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비율이 다 답이 아니잖아요. 상대적 비교니까. 그래서 6개가 넘어가면 쓰지 말라. 그쵸?
그리고 너무 많이 차이도 너무 정무로 보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극대화해서 보이기 위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어떤 추이랑 같이 보내주는 걸로 시각화할 때 막대하고 시간상 나타내는 시계열, 그 추세선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일반 기업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술통계 막대 그래프하고 한 차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론 강의에서 이산형 아니면 연속형. 즉 뭐냐면 딱 범주로 딱 구간별로 끊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이산형 또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바플랫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대 그래프예요. 그쵸? 막대 그래프예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밀도라고 그래요. 넓이, 그쵸? 우리 적분 옛날에 배웠죠. 쫙 연속되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끊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형을 보겠지만 막대 그래프는 따박따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만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돼요? 전체 밀도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구간을 나눠서. 그래서 그냥 다 붙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통계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이건 그냥 떨어져 있고 이건 붙어 있고 그냥 붙어 있는 건 히스토그램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의 구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바플랫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대부분이 디지플라트라는 걸로 이제 구현이 다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그래프가 이걸로 볼게요. 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이제 숫자를 x라는 변수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x의 넘버가 있는데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다음 y라는 변수는 6부터 10까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해요. 바플랫 x를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한 것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싫어. 수평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도 있죠. 그게 더 명확할 수도 있어요. 비교할 때. 그럴 때 바플랫 x라는 데이터를 쓰는 건 동일한데 컴마가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수평이라고 하는 게 호라이즌이죠. 그러니까 거기 약자 호리즈를 줄여서 그것은 는 true라는 뜻을 갖고 있는 t. 그쵸?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시면 예, 이렇게 수평형으로 바플랫, 즉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보게 될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에 x나 y축에 여러분들이 이름이나 이런 걸 넣고 싶으면 우리 배웠듯이 x랩, 뭐 y랩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히스토그램이에요. 연속형 데이터인데요. 자, 이건 제가 브레인이라는 자료를 활용해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거를 읽기 위해서 제가 세션 우리 배웠죠? set working directory, choose directory 가시면 제가 구간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스크립트는 소스 파일에 넣고요. 이 데이터에다가 갈게요. 데이터에다가 하고 오픈합니다. change working directory가 나오죠. 여기 set working directory G에다가 제가 있는 그 데이터로 이제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G 드라이브 가셔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옮기셔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read.csv 파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까먹는 게 아닌 게 저도 가끔씩 시도하는데 브레인이라는 게 자체가 CSV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read CSV 했으니까 이걸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꼭 쓰시고 컴마로 닫아 주셔야죠. 그리고 이거를 브레인이라는 그쵸 변수에 넣어줘. 그렇게 되면은 쉬워져요. 왜? 이제 브레인만 치면 되니까. 그쵸? 브레인이 두 개의 변수에 185개의 관측지, 옵저베이션이 있는 이제 데이터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아예 나오죠. 밸류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에 것만 좀 몇 가지만 보고 싶으면 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185개인데. 그럴 때 head라는 그쵸?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6개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WT 그 다음에 성을 나타내는 섹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weight거든요. WT 약정이 그쵸? 1607이고 성은 남자야. 지금 앞에가 남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 dimension
즉 몇 차원으로 돼 있는, 행열만 해도 2 곱하기 2니까 2차원이잖아요. 몇 차원으로 돼 있는지 구조를 보고 싶으면 DIM, brain. 그쵸? 그렇게 되면 185개, 2개 이렇게 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우리 str, brain 이렇게 보시라고 꼭 했죠? 어떻게 돼요? 잘 나오죠? 아, 2개의 변수로 돼 있고,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str을 하셔야지만 나와요. weight를 나타내는 wt는 뭐야? integer, 즉 정수로 되어 있는 그런 변수고요. sex는 팩터예요. 팩터 함수예요. 그 팩터 함수의 특징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F, 즉 female, 여성과 남성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가지의 단계가 있다. 즉 구분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ttach라는 걸 써볼게요. 이 attach라는 함수를 쓰면 편한 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걸 갈 때 어디 브레인이라고 이렇게 쳐버리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명령문은 이 브레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원래는요. 어떻게 해요? 히스토그램을 그려줘 라고 하면 HIST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브레인이라는 데이터에서 달러 표시하시고 WT 그 변수 weight라는 변수를 읽어줘 라고 하시면 이렇게 히스토그램 오브 브레인 그 다음에 달러 표시 WT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와요. 근데 attach라는 걸 지금 제가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브레인에 있는 데이터를 쓸 거야 라는 뜻입니다. 왜? attach는 어디에 붙이다, 첨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HIST 하고 함수 쓰고 WT만 해도 동일한 그쵸?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help 히스토그램 하면 히스토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 헬프 창에 세부 창에 나오는 거죠. 플랫 창에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씩 해줄게요. 이제 좀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쁘게 그리고 싶어요. 물론 나중에 gg플로트를 공부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그래프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변수는 자,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예요. HIST 변수 가로 안에 데이터는 WT 데이터를 쓸 거야. 그리고 컴마 하시고요. 컬러를 지정하는데 COL 기억나시죠? 그거는 쌍따 하고 라이트 블루로 해줘. 그죠? 그죠? 연한 파란색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할게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히스토그램 나타낼 때 가로치고 변수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1000에서 1600 이렇게 하는데 간격을 할 때 어떻게 breaks 어떻게 끊어줘라 이거죠. 원하는 간격을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컬러는 COL 아시죠? 그다음에 컬러 네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이 히스토그램 오브 WT가 마음에 안 들어. 나만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메인 그렇죠? 가운데 제목은 뭐냐? 히스토그램 오브 브레인 웨이트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짓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함수의 공식에 의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야. HIST 변수 딱.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는 WT. 그 다음에 10개 구간으로. 그쵸? 그 다음에 컬러는 라이트 블루를 할 거고요. 이름은 그쵸? 히스토그램 오브 브레인 웨이트. 즉, 뇌의 무게의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X축의 이름을 해준 거예요. 브레인 웨이트. 그쵸? 그러면 이걸 안 해주면요. Y축은 이름이 자동적으로 뭐가 자동으로 지정되는데 대부분은 빈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frequency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시면 그림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동일한데 구간이 이제 나눠졌을 거고 10구간으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오브 브레인 웨이트라고 제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컬러가 뭐가 있는지 내가 궁금해. 그쵸? 우리가 자연 색상 그쵸? 여러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지지플랫 가면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연 색상에 있는 거는 RGB라고 하고요. 그죠? 왜냐면 배웠을 거예요. 우리 미술 시간에 레드, 그린, 블루. 그죠? 그걸 섞여 있어서 이제 거기서 자연 색상이 그죠? 다 합치면은 원래 자연 색상은 흰색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제 출력된 건 CMYK 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RGB 값을 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컬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그러면 컬러즈 하고요.
딱 그 함수를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뜹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블루색이나 이제 바이올렛색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포함된 색을 또 알고 싶다. 그러면 grab이라는 함수, 그쵸? 쓰시면 돼요. 이 grab이라는 함수 정말 많이 씁니다. grab을. 그래서 내가 바이올렛 색을 하고 싶어요. 그게 들어가 있는 색들을. 그리고 어디서 컬러즈라는, 그쵸? 이 전체 데이터에서. 그래서 그 가치가 value가 true. 이렇게 딱 하시면 그것만 뽑아줘요.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쵸? 지금 보면 다크 바이올렛, 블루 바이올렛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자, 이제 이런 기법은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밀도 함수인 히스토그램이 결국 이렇게 다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적분값.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지금 브렉스로 나눠준 것 뿐이라고요. 10 단위로.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mflow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게 보통 뭐예요? 행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과 0. 그쵸?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par이라는 함수는요, 파티션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준다 이거예요. 한 개, 즉 결국은 여기 C의 1,1은 한 개의 창에 하나의 그림만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밀도 함수니까 density 함수를 할게요. 브레인인데 WT를 D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플랫을 그려주면 이런 식의 지금 밀도 함수가 그려집니다.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요. 이제는 뭐냐면, 봐봐요. 제가 설명 다 해놨죠. 2,1, mflow는 2,1인데 파티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파라는 함수에. 그러면 이 뜻이 뭐예요? 2 곱하기 1 행렬처럼 두 개의 창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개의 그림, 한 개씩만, 두 개 창 나눠주고요.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subset은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subset이라는 또 함수를 써줍니다. 뭐냐면 브레인한 데이터에서 그 중에 또 브레인의 성이 데이터로 접근해요. 근데 그게 equal, 자, 땡땡 이렇게 equal 두 개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다. 그게 F, 즉 female, 여성인 것만, 그쵸? 그 정도만 브레인한 전체 데이터에서 여성인 것만 뽑아달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브레인 F라는 함수, 그 여성 내 함수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봅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히스토그램 함수에 좀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브레인 웨이트 하고요. 그걸 12개씩 나눠줄 거고 색깔은 그늘로 나타내 줄 거야. 그리고 X축은 900에서 1700까지가 있고요. Y축은 0에서 20까지가 있어. 자, 이건 뭐냐면 범위를 지금 제가 정해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X림하고 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름 정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 양이 내가 원하는 구간 범위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밑에도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메인은 제목은 histogram with a normal curve. 그렇죠? female. 자, 여성의 그 히스토그램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X축의 이름을 brain weight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프리퀀스 뒤에는 Y축은 따로 이름을 안 했으니까 이름은 histogram with normal curve, female, 여성 거고요. brain weight라고 X축에 지금 이름은 정했으니까 그래 나왔고 보시면 이게 단위가 1000에서 1600인데 보여요. 900에서 1000, 그쵸, 700 사이에.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Y축은 0에서부터 20까지만. 그쵸. 그 사이의 값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런데 다음 봐요. 브레인 이제 M이라는 남자의 이제 뇌라는 그 함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서브셋을 한 거예요. 브레인 전체에서 성이 남성인 것만, 그쵸? 지금 서브셋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900에서부터 그쵸? 1700까지 0에서부터 20까지
x축, y축이 나오고 이름은 histogram with normal curve, male, 그쵸? 그 다음에 brain weight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각각에 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인식을 안 했나 봐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보이시죠? 파티션을 나눠주면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창으로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그림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간을 이렇게 범위를 나타냈으니 지금 범위는 동일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나요? 아, 보통 이쪽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성은 돼 있고 남성은 이런 종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가 바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기술통계 분야 중에서 이제 박스 플롯하고 상관관계, 그쵸? 개수 한번 구하는 거 해볼게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가 이게 초등학생들 그 데이터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그레이드, 즉 등급이잖아요. 등급은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A부터 F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거를 문자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컴마를 써야 돼요. 여기처럼 A, A, B, B, C, C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로 넣고요. 그레이드는 이제 하이트는 이제 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원소를 넣을 때는 C 함수를 써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15명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렇게 하이트 지금 데이터 입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몸무게 웨이트도 넣고 스코어 점수가 71, 69 뭐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네요. 원래 71, 69에 CD 해야 되는데 제가 임의로 넣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여기에요. 제가 여러분 이걸 팩터로 제가 그래서 쳐놓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레이드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레벨이 있잖아요. 그레이드는 A, B, C, D, E 그쵸?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팩터라는 as 팩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레이드는 그쵸? 문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레이드를 넣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시면 변한 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 제가 팩터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쳐보면 대신 A, B, C, D, E라고 레벨스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클래스 데이터잖아요. 그 클래스 데이터라는 변수로 이 grade, height, weight, score를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클래스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데이터 프레임의 장점이 뭐였죠? 엑셀처럼 딱 이렇게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문자든 다 같은 다른 자료 구조형을 같이 읽을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자기가 만든 거지만 똑같이 뭐 6줄만 나오면 어떤 데이터 할 때 어떻게 해요? 헤드. 그래서 우리 클래스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6개만 볼 수도 있고 반드시 습관을 기르라고 했어요. 지금 치고 있죠? str 그쵸? 그래서 structure 그러면은 그레이드부터 스코어까지 4개의 변수에 15개가 관측된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다. 이렇게 자료 구조가 꼭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무 상자, 즉 우리가 나무 상자를 박스 플롯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적을까요? 영어로 박스 플롯. 그렇죠? 그래서 박스 플롯 클래스 데이터를 넣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각각을 4개로 했기 때문에 나오죠. 자, 박스 플롯이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보겠어요. 그러면 큰 5개의 빅5가 나온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일단은 이 하이트를 보고 이게 보면 여긴 그레이드는 거의 몰려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평균가 보시면 이 굵은 선으로 나온 게 메디안 중앙값이고 전체 3, 4분면하고 1, 4분면 그리고 최소,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최대 최소. 그리고 이제 요 최대 최소가 여기고요. 각각의 1.5 그거 3, 4분면에서 위에서 1.5 그렇죠? IQR 3, 4분면에서 1, 4분면 뺀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자료가 이렇게 분포되는 거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 치고 클래스 데이터면 전체의 상관 계수가 그레이드, 하이트, 웨이트, 스코어에 대해서 지금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정형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씁니다. 그래서 correlation
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클래스 데이터 어떤 변수에 접근해요. height라는 변수하고 weight하고 몸무게와 그쵸? 키하고 관련이 있냐? 그래서 딱 봤더니 어우 0.869예요. 87% 상관관계 있다. 즉 상관계수에 상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중요한 건 뭐야? 이게 탐색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는 말 못하죠. 그쵸? 근데 이제 또 한번 해봅니다. 하이트하고 스코어하고 즉 키하고 스코어하고도 뭔게 있냐? 근데 전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키가 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인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이거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예요. 하이트가 그쵸? 큰데 스코어는 낮고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0.16, 16%나 돼요. 그러면 이제 키가 작은 애들이 머리가 우수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된다는 말이죠. 즉 상관관계는 어떠한 집단을 봤을 때 요거랑 변수를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일단 상관관계가 좀 강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상관관계는 이 16% 강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해요? 70% 이상의 상관관계를 할 때 그게 변수가 의미가 있다. 상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변수들만 추출해서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변수를 압축하기 위해서도 이걸 보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사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가 회귀 분석으로 가는데 빅데이터 분석 시대에서는 회귀 분석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제 상관계수만 돼도 관계만 있어도 패턴이 보인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중요해진 게 타임 시리즈예요. 그 전체적인 패턴, 추세선이 결국 타임 시리즈잖아요. 시간의 변동에 따라서 뭐가 큰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떤 걸 프로젝션 할 때도 어떤 걸 뭐 예측이나 추정이나 어떤 예산을 잡을 때도 과거 3년치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 추세를 보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하는 거랑 또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상관관계 분석하고 코드 뭐 한 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앞에 전처리만 잘하셨으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위에서 보셨듯이 팩터로 이거 그레이드 안 만들었으면 다 에러 떴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했는데 에러가 뜬 거예요. 문자 냈네? 문자도 다 바꾸고 또 팩터로 안 만들어서 떠요. 물론 친절하게 뒤에 설명이 에러가 나면은 알려줍니다.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많이 코드를 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이런 문자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은 정형 데이터랑 묶어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팩터로 바꿔서 범주형 데이터를 이렇게 셀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상관관계 분석 기술 통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